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가장 좋은 여행지는 중국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곳. 사람들은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당기고 고함치며 공항에서 유독 큰 소리로 행동했고 주위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외국인들은 재미있다는 듯 묘한 미소를 지으며 쳐다보았고 역시 중국인이야 라는 속삭임이 들렸을 때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특유의 성조 때문에 중국어가 시끄럽다는 소리를 듣곤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흥분하며 고함치는 모습이 더욱 부각되었죠.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외국인들과 한국 사람들 모두가 중국 관광객들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 혹시 누군가 말을 걸까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같은 중국 일행으로 오해받을까 창피한 마음도 들었죠. 제가 왜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속상하고 화가 나면서도 왜 중국인들은 자꾸만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여행 체험가 린주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는 중국 영화배우로 활동을 했었죠. 물론 제 얼굴을 아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항상 단역 배우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키가 크고 다리가 예뻐 다른 여배우들의 뒷모습과 다리 대역을 맡기만 했기 때문이었죠. 물론 항상 그런 역할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공포 영화에서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무시무시한 죽은 사람 역할을 하기도 해서 실제로 저의 본 모습을 화면에서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제가 영화배우가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아주 단순했어요. 어릴 때부터 주위에서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으며 자랐고 또래 친구들보다 키도 크고 팔다리가 길며 얼굴이 작았기 때문에 주변 어른들로부터 미인 대회에 나가면 우승할 거야 라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었으니까요. 칭찬을 많이 받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가 제일 예쁜 줄 착각하게 되었어요. 주위 친구들에게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집에만 오면 거울을 보며 워킹 연습과 포즈를 취하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들곤 했죠.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학 시절 미스 차이나 선발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예선에서 광속 탈락했어요. 출전할 때만 해도 자신감이 넘쳤지만 대기실에서 화장을 마친 다른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기세가 완전히 꺾여 그냥 의자에 앉아 후회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이유는 단순했어요. 참가자 모두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얼굴은 주먹만큼 작은 데다가 하얗고 유창한 영어 발음까지 구사해서 저는 그만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뭐든 상대적이잖아요. 태어나서 줄곧 제가 제일 예쁘다는 말만 듣고 자랐는데 미스 차이나 대회에는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분들만 모여있더군요. 미인 대회 예선에서 탈락한 이후 저는 외모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허황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제 자신을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선택한 것이 영화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단역을 권유받아 출연했는데 처음 치고는 연기와 카메라 동선에 자연스럽게 적응해 영화 관계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하지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공포 영화 속 귀신의 뒷모습 대역, 얼굴을 알 수 없는 단역이 대부분이었고 그마저도 역할이 들어오면 다행이었지만 출연 제의가 없으면 기약이 없었어요. 점점 자괴감이 들었고 평생 이런 엑스트라 역할만 해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만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냉철하게 생각해보니 저와 적성도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 저는 미인 대회나 영화배우처럼 남의 시선을 받고 살아야 하는 직업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운도 따라야 하고 열정과 끼도 있어야 하는데 저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춘 게 없었거든요. 다행히 저는 베이징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며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와 주변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님의 도움으로 인접한 나라를 여행하며 사진을 찍고 생각을 정리한 깔끔한 자료들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의외로 친구들이 전문가 수준이라고 하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평소 성격대로 꼼꼼하게 기록을 정리했을 뿐인데
주위에서는 대단하다며 다음 여행은 어디로 갈지 궁금해하며 일상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어요. 3번 정도 여행지의 사진과 기록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나니 주변에서 이왕이면 샤오 홍슈 같은 SNS에 본격적으로 정보를 올리면서 여행 기록을 공유해보라는 제안을 권유하더군요.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업되고 자신감 또한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갑작스런 친구들의 제안으로 SNS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중국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SNS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자체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거든요. 주변의 폭발적인 반응 덕분에 의도하지 않게 여행 작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진과 글은 이제 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아시아 국가와 유럽, 아메리카를 방문하며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다 보니 어느새 저는 문화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TV를 보다가 해외에서 민폐 끼치는 중국인들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중국 공영방송에서도 해외에서의 중국인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심지어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해 불이익을 주고 있지만 시민의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외국을 여행하며 중국의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영상에 비치는 비도덕적 매너와 낮은 의식 수준 고함을 치며 줄을 서지 않는 모습을 정말 많이 목격했죠. 하지만 익숙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자 순간 부끄러움에 화면에서 고개를 돌리고 말았어요. 도대체 강대국이자 군사대국, 경제대국이라 불리면서도 국민의식은 왜 그런 걸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비난하고 싫어하는데도 눈치 없이 수준 낮은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지 답답하고 짜증이 나면서도 화가 치밀어 불편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한국에 관한 보도 자료가 방송되었어요.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고 비호감 나라 1순위로 지목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열등의식과 시기심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순간 이번 기회에 한국으로 가서 시민의식과 문화 수준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오래전부터 중국과 가까운 이웃나라로 지리적,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왔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젊은 층은 물론 중장년층까지도 중국은 한국을 싫어하고 한국 역시 중국을 좋아하지 않는 이상한 관계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한류가 유행하고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정작 인근 국가에 사는 저는 한 번도 한국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15일 정도 한국 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한국은 정말 가까운 거리여서 베이징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약 2시간이 걸려 금세 도착했어요. 처음부터 한국을 단순히 여행하기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우선 인천공항에서부터 중국과의 차이가 바로 느껴졌습니다. 입국장과 출국장에서 사람들은 질서 있게 차례를 기다렸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어요.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지 않으려 하고 누군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듯 했어요. 반면 중국인들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고 줄 서는 습관이 부족해 질서를 잘 지키지 않죠. 성격이 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것 같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줄 사이로 새치기를 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퍼붓고 싸우며 때로는 입에 담기 힘든 말까지 내뱉는 난장판을 자주 목격해왔었어요. 또한 중국인들은 예전부터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자신들이 무례할 정도로 떠들면서 그 소리로 인해 타인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새치기 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이 새치기 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신에게만 합리화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한국에서는 어느 장소에서든 주위 사람들을 신경 쓰며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만 중국인들은 완전히 정반대의 행동을 하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떠들며 외국인들이 주위에서 불편해하고 싫어해도 전혀 개의치 않죠. 때로는 일부러 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저는 중국에서 무질서한 행동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한국 사람들의 질서와 시민의식을 보며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의 차이도 확연히 느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편리하게 잘 되어 있었어요. 여권 스캔만으로 입국 심사가 순식간에 끝났고 길거리에서도 모바일 결제와 공공 와이파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대도시에서는 QR코드 결제가 보편적이지만 여전히 작은 도시나 시골로 가면 현금이 필수라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 사이트는 차단되어 있어 구글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앱을 사용하려면 VPN을 통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어 신세계 같았어요. 서울 거리를 걸으며 한국 사람들은 디지털 기술을 정말 편리하게 누리고 사는구나 하며 부러움을 느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의 모습을 보고 싶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셔러 갔어요. 그런데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테이블에 사람 없이 물건만 놓여있는 자리를 보았는데 중요한 건 테이블 위에 고가의 태블릿 PC와 휴대전화가 그냥 놓여있다는 점이었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주변 사람들 중 아무도 그 물건에 관심을 두지 않고 각자 할 일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물건이 아닌 이상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어요. 중국 여행을 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중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흔한 편입니다. 물건을 두고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금세 사라지기 일쑤죠. CCTV가 있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람을 탓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물건을 훔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 전에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 점은 한국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솔직한 중국의 현실입니다. 중국에서는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100% 물건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탔는데 매우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누구 하나 시끄럽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말을 하더라도 속삭이듯이 조용히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빈자리가 있어도 일부러 서서 사람들의 행동을 지켜보았어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휴대전화만 보며 빈자리에 있던 가방이나 선반 위의 물건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특히 임산부와 노약자 좌석은 빈자리가 있어도 누구도 함부로 앉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의 대중교통은 매우 소란스러워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중국어 자체가 톤이 높아서 시끄러운데도 전혀 거리낌 없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중국인들에게는 이런 행동들이 남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15년간 살았던 외국인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 외국인은 중국에서는 배려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고 했어요. 오죽하면 중국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배려보다는 이기주의를 갖춰야 한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는 배려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길거리 음식도 위생적으로 판매되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먹고 난 후에도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정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반면 중국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몇 년 전 씻지도 않은 발로 배추를 씻는 영상이 공개되어 세계적으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중국 현지 칭타오 맥주 생산 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맥주의 원료인 메가의 소변을 누는 영상이 공개돼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되며 중국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당시 저는 그 영상으로 인해 한국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중국 식품을 믿지 못한다는 말들이 많이 들렸었는데 그 맥주 공장의 일이 완전히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저 역시 당시 동아시아를 여행 중이었는데 행여라도 제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매우 조심스러웠게 행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었지요. 그 사건을 계기로 칭타오 맥주 회사가 치명타를 입었으며 중국 맥주 전체가 불신에 빠져서 매우 심각한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마 식품업체에서 그런 몰상식한 행위를 한 경우가
중국이 유일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도로는 교통 질서가 매우 잘 지켜지고 체계적이었으며 신호에 맞춰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신호를 무시하거나 차선을 위반하는 운전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교통 질서는 사회적 약속으로 매우 잘 지켜졌고 위반 시 벌점이나 벌금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의식이 운전자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어 인상적이었어요. 반면 중국에서는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무질서하게 움직이며 도로 질서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나 사거리처럼 복잡한 곳에만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보행자가 지나가려 해도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리는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사람보다 차량이 우선시되는 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차량과 보행자가 서로 눈치로 거리를 유지하며 달리는 상황인 셈이죠. 어쩔 때는 차와 사람이 엉켜 서로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하고 주인은 구경꾼으로 차도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한국의 교통체계와 질서는 반드시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한국 공공기관의 업무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어차피 저는 관광을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일부러 관공소에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업무를 보고 공무원들은 어떤 태도로 일하는지 궁금해서 방문해 보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감탄했어요. 업무를 보러 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번호표를 뽑고 자신의 순번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질서와 순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공무원들은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했으며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들이 습관적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서비스 정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반면 중국의 공공시설 관리는 허술하고 시민의식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지시하는 듯한 말투와 범죄자를 신문하듯 따져 묻는 딱딱한 태도로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이라는 모습과는 거리가 완전히 멀어요. 중국의 정부기관 은행 기차역에는 모두 제복을 입은 공안들이 있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삼엄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이 무색하게 서비스 수준은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봤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우연히 도로에서 트럭이 운전 부주의로 싣고 가던 과일을 쏟았는데 놀라운 점은 한국인들이 금방 수습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 과일은 참외였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디선가 비닐봉지와 빗자루를 가져와 쪼개진 참외는 봉투에 담고 멀쩡한 참외는 상자에 담아 트럭 근처로 가져다주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도우려는 행동은 기본적으로 시민의식이 높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는 주위가 말끔하게 정리가 되자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각자 자신들의 방향으로 길을 갔어요. 저는 이 우연한 장면이야말로 의식 수준의 정답을 보는 것이라 생각되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한국처럼 타인을 돕는 행동을 보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중국 공영방송에서 복숭아를 싣고 가던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사람이 거의 없는 조용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사람들이 삽시간에 몰려들었어요. 복숭아를 주어서 도움을 주려고 나타난 게 아니라 가져가기 위해 몰려든 것이었죠. 운전사가 울면서 제발 그만해 돌려주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주머니며 비닐과 가방에 닥치는 대로 복숭아를 담고 웃으며 사라지는 영상을 봤었거든요. 물론 모든 중국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영상이 시사하는 바가 너무 컸어요. 남이 죽던 말던 나만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대단히 이기적인 단면이었죠. 당연히 주위에 깨진 복숭아만 남은 운전사는 울고만 있었을 뿐이었죠. 저 역시 중국인으로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한국과 시민 의식 수준 차이가 너무 커서 화도 나고 부끄러웠어요. 제가 한국 뷔페 식당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질서의식이 만연했어요. 새치기하고 먼저 들어가려고 눈치 보고 이런 문화가 없이 먼저 오는 순서대로 일반화가 되어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새우를 좋아하는 것은 인터넷에서도 유명한데요.
실제로 새우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외국 뷔페 식당에서 새우 요리를 통째로 가져가 자기들끼리만 먹는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왜 이런 최악의 매너를 중국 사람은 보여줄까요? 이유는 맛있는 음식이나 평소에 먹기 어려운 음식이 나오면 중국 사람들은 남의 시선이나 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특히 외국 단체 관광에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공용 젓가락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젓가락이나 손으로 음식을 집어 다른 사람이 못 먹게 하는 지저분한 행동을 하기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사진이나 영상에서 손으로 음식을 집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저도 고개를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를 방문해도 환영받지만 중국인은 정반대입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도 터무니없이 깎으려 하고 때로는 가격표가 있음에도 자신이 지불하고 싶은 금액만 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죽하면 다시는 오지 말라는 식당이 생길 정도라 합니다. 돈을 벌지 않더라도 차라리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중국인들은 자국에서의 몰상식한 행동을 외국에서도 그대로 행하기에 많은 나라가 중국 여행객이 오는 것을 꺼린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중국 국영방송에서도 중국인의 도덕성이 심각하게 몰락하고 있으며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도할 정도니까요. 중국인들은 남을 위해 배려하거나 베풀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과 근성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 많다 보니 어느 외국 방송국에서 나온 기자가 왜 중국인들은 툭하면 민폐를 끼치느냐며 질문했는데 그 대답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중국은 15억이라는 엄청난 인구 속에 별의별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 어쩔 수 없다며 이해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더군요. 당시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얼굴이 화끈거려 화면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너무 궁색한 답변에 치를 떨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국가 망신을 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에 한숨만 나왔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중국인이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까 가장 두렵습니다.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빠져서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에버랜드 같은 곳을 가면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라는 푯말을 보고 규칙을 잘 지키잖아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동물을 작대기로 위협하거나 먹지 말아야 할 음식물을 던지며 동물들이 피하면 더 신나서 더 세게 던지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자신이 먹던 옥수수를 판다에게 던지고 그것을 주워 먹는 모습을 보고 낄낄대며 웃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자 중국 현지에서도 엄청난 공분을 샀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가장 좋은 여행지는 중국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부끄럽고 치욕스러웠어요. 무질서와 민폐, 공공장소에서 남의 물건을 거리낌 없이 가져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한국과 너무 차이나는 중국인들의 이러한 의식 수준을 떠올리면 절망적인 생각뿐입니다. 비호감으로 생각하며 한국과 각을 세우고 있지만 분명한 건 한국의 좋은 점은 인정하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식과 공중도덕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매너 질서를 지키는 모습은 반드시 중국인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 역시도 중국이 잘 되길 바라고 좋은 말로 응원하고 싶지만 시민의식이 너무 부족해 의식 수준을 바뀌려면 향후 수십 년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에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점에 부러움을 느낍니다. 중국도 반드시 한국처럼 의식 수준이 하루빨리 높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